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2일 9월 19일이죠. 9월 19일 토요경마 서울경마 레이스 14개 경주입니다. 그리고 제주교회자 3개 준비가 되어 있고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님 모시고 바로 진행하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또 3주 경마의 그렇죠. 마지막 추석 휴장을 앞둔 레이스가 되어서 그런지 뭐 출전도 빵빵하고 난전이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난전이죠. 이거 뭐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겠고, 그게 좀 글맞추어가지고 또 막권 전술을 좀 취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박 의원께 좀 짭짤한 승부를 하셨네요. 특히 그 16경마 이제 서울 8경주가 본 방송을 통해서 승부를 공지를 해드린 게임이었잖아요. 홀리데이 드림 이마필 드림에서 좀 짭짤했습니다. 단방 4.0배짜리. 뭐 인기마 두 마리가 출주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실 뭐 생각했던 것만큼 배당은 너무 안 나가죠. 4배. 인기마 두 마리 하여튼 뭐 좀 나왔더라면 좀 중배당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구경주도 바로 이어서 8.8배짜리 또 주력으로 또 때려드렸고요. 또 토요경마도 이제 서울 11경주 53.7배짜리. 요즘 박 의원께서 또 고배당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2경주도 52.3배짜리 이 듀스인디 쿱의 빅마운틴이죠. 이것도 반주력권 측정해 주셨고, 제 개인적으로 뭐 지난주 뭐 부산에도 한 60배짜리 배당을 잡아드렸는데, 제가 또 이번 지난주에 또 그 코리아 레이스 또 ARS 또 상위권에 제가 랭크가 되었는데, 바로 그 랭킹이 올려준 게임이 바로 토요경마 12경주였습니다. 바로 듀스인디 쿱의 빅마운틴 6번 14번이었죠. 52.3배짜리 주력 단방입니다. 단방 한 방 딱 때리면서 환수가 한 4,000%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도 그런 레이스 상당히 많이 쓸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경마도 16경마는 5경주가 승부 경주였거든요. 24배짜리입니다. 승부 경주 24배짜리 반주력권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드렸고요. 제주교차 경주도 토요 제주 3경주에서는 역시 뭐 승부로 가져갔죠. 35.8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려드렸고요. 제주 4경주도 이거는 단통입니다. 4.7배짜리 한 방으로, 그리고 제주 경마는 금요 경마에서도 12.3배짜리 단방으로 때려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뭐 중교 배당을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박남규 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 주는 역시 또 휴장을 앞둔 게임이기 때문에 배당은 거의 뭐 필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성 좀 잘 보시고요. 자, 오늘 박남규 의원께서는 1경주, 7경주, 11경주 14개 게임이기 때문에 3개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시고, 저는 5경주하고 10경주, 12경주를 노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김태훈 기자가 약간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좀 방송이 힘들 것 같고, 그 다음 추석 휴장 직후 경마에서 더 좋은 또 발로 뛰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드릴 겁니다. 김태훈 기자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주이자 박남규 의원의 추천 경주죠. 1경주를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 신마들로 채워진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추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번 경주 일단 액면 배당은 8번의 천지스톰과 6번의 클린업 히스를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이거는 못 믿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변수가 좀 많은 레이스예요. 일단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이 물론 많은 신마 경주의 특징이긴 한데, 이번 경주가 1000m가 아니고 1200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순발력만 있다고 되는 레이스가 아니고 나름대로 또 욕심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인기는 6번, 8번 주행감사 때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많이 팔립니다만 1200이기 때문에 대기가 들어오기가 좀 쉬운 레이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숨어있는 복병,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또 1200에 정말 잘 어울리는 숨어있는 복병이 한도 있기 때문에 금화피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을 노리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8번 천지스톰도 뭐 액면 그럴싸한데 저는 못 믿습니다. 제가 뭐 누차례 글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어드마이어 돈의 자마들이 데뷔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아요. 원래 또 힘이 또 늦게 차는 혈통이고 뭐 한단 세 차례 네 차례 뛰어야 이제 겨우 힘이 좀 붙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8번 같은 인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주겠고 역시 이번 경기는 숨어있는 한 마피를 노리고 가야 돼요. 8번 꺾고 딱 적중되는 순간 기본이 뭐 준비자 같은데요. 그렇죠. 또 제대로 적중이 나오면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신마 승부 경주에서 뭐 때끼리 인정 필요가 좀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박나기 위원의 추천 계속해 주시고 자, 이 경기는 국산 육군의 1200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액면상으로는 5번의 다이돌핀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5번 중심으로 뭐 9번의 땡기스라든지 12번의 급시오 이런 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만치는 않은 레이스죠. 충만은 나와 있어요. 엄마 다이돌핀은 이편성에서는 빼기 어려운 그런 마필이죠. 단독 선행도 무난하게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00입니다만 다이돌핀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후자권에서는 뭐 보여준 냉면은 구마 댕기스나 시면 급시오가 조금 근소하게만 좀 낫긴 합니다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마필이라는 게 문제가 좀 있죠. 따라서 저는 육군마 강철시대가 뭐 스타트가 좀 안 되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다이돌핀이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인데 1200이기 때문에 레이스를 이렇게 빨리 끌어갈 일은 없어요.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철시대의 추임도 먹힐 수 있고 어쨌든 뭐 뛰면서 계속해서 힘이 붙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강철시대가 유일한 보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급시오는 지난번에 좀 많이 실망이에요. 네. 그렇죠. 이 전개 너무 좀 뒤에서 놓은 게 아닌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또 앞선 건 상태 문제인 것 같고 이 다이돌핀이나 마필 이제 모마인 스트릿 그 바운드리 마필이 포인마로서 그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그 통일의 함성을 배출했더라고요. 포캠하고의 교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통일 함성보다도 배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기 때문에 뭐 더 훨씬 더 잘 많이 뛸 것 같아요. 스피드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고 스피드 나오고. 그리고 이번 경주가 그렇게 뭐 특출난 선행마가 없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5번, 9번이 앞장을 뜨고 나갑니다만 5번의 다이돌핀 충분히 뭐 이력이 있는 것 같고 상대 세력 이제 복병들 해봐야 어차피 뭐 5번, 9번, 12번 이런 정도 팔릴 텐데 복병은 아까 이제 박영께서 언급했던 6번의 강철시대 내지는 7번의 트리플 탱고인데 트리플 탱고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그러면 강철시대가 더 많지 않나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체크해 주시고 자, 3경주 국산 육군의 1300 그 별칭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지금 강축이 없는 와중에 11번의 장비 천복을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갈 겁니다. 7번의 카원이라든지 6번의 오피드라고 또는 2번의 썸파이터 뭐 골고루 잡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볼까요? 전반적으로 나타전이죠. 충마가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는 그래도 2번만 썸파이터가 가장 낫지 않나 싶어요. 이번 경기는 어쨌든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 어리는 1300입니다만 단독 선행의 메리트를 안고 있는 썸파이터 선전이 기대되고 있고 복병은 저는 1번 파이글루리하고 3번 대동천왕이 복병이라고 봅니다. 대동천왕도 최근에 이빨이 가서 깨진 마필은 맞아요. 그렇지만 경주 어리가 1300으로 줄어들었고 조규 강도도 모처럼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좀 있고 안쪽에 1번 파이글루리라는 마필도 지금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면서도 조규 강도 역시 끌어올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뭐 뚝심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파이글루리도 따라서 1번, 3번 요 두 마필이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제 썸파이터가 이게 지난번에는 이제 외곽간에서 수령 싸우면서 공멸하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단독 수령 나왔을 때는 지난번과는 다른 경기력 발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뭐 지금 외곽에서 취입해놓은 11호 장비 천복은 지난번에 정말 최적 전개 안쪽을 잘 찍어 나왔거든요. 편성도 굉장히 좀 약한 편성이었죠. 이 편성은 조금 지난번과 좀 다른 양상 같고 일단 이제 숨어있는 부분 1번, 3번이 거론이 되어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6편 오피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7월 18일 레이스와 8월 30일 레이스를 보시면은 1000m와 1400인데 1000m에도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대가 나왔고 1400에도 12초 대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런 신마들은 충분히
거리적인 전달력이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걸리면은 바로 취입이 될 겁니다. 이번 경주. 저는 6번 오피드라고 인기 막건 중에서는 좀 강하게 노리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사경주 국산 육군의 일반 1000m 레이스로 편성되어 있고 이번 경주가 역시 뭐 강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8번에 미라클 돌풍이랑 5번에 나나 이 두 마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8번 미라클 돌풍이란 마필이 일단 액면적으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마필보다는 조금 낫죠. 1000m로 경주를 줄어들었다는 점. 근데 문제는 이 미라클 돌풍이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에게 뭐 기습을 허용할 수도 있고, 전 특히 안쪽에 이 사과 MJ 하시는 마필도 뭐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는 역시 뭐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했지만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정말 톡 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MJ 하트의 선행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이제 8이 가고 4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선행권에 바로 붙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4번과 MJ 핫은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8번은 제라스 안 가더라고요. 선행을 안 간 것과 선행을 못 간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못 간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른 뭐 자기보다 센 말들이 있는데, 근데 지난번 경기는 원래 13초 4를 내는 마필인데 14초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이현종 기수가 발주와 동시에 그냥 곱배에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는 했지 전혀 추진 동력이 없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안장 교체가 이안의 기수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이 편성이 이렇게 센 편성 아니기 때문에 미라클 돌풍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복병 중에서는 이제 4번의 MJ 핫 박용기 성급한 마필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국산 사고나 1000m 레이스 핸디캡 나와 있고요. 신승훈의 오늘 첫 번째 오전장 승부로 오경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게 지금 국산 사고나 1000m 아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경주 거리가 1000m로 최단거리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찬스를 맞이한 복병들이 상당수 부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겠나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일반적인 배당의 흐름은 뭐 4번에 럭키아트를 필두로 6번에 위즈 히어로라든지 뭐 10번에 무한도마, 뭐 3번에 레드백 이런 말들인데 그 외의 말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죠. 이번 경주가 1000m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이번 경기에 나와 있는 선행마들은 웬만한 데 가면 정말 쉽게 가는 선행을 갈 정도로 정말 빠른 마필들이 정말 대거 몰려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필이 쉽게 들어오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만약에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추입마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나 보이지고, 복병은 안쪽에 1번은 미라클캣과 3번만 레드빅이에요. 미라클캣도 지금 1000m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충분히 추입이 되는 마필이고 3번 레드빅도 마찬가지죠. 1000m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1번, 3번이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4번의 럭키아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일단 이게 그 뭐 앞서는 기어 나갑니다만 결코 선행 1변도의 마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신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또 뭐 줄어든 경주거리가 불만스러운 그런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4번은 일단은 무조건 안고는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복성시 한 방도 가능하겠고요. 또 복병 한 마리 이끌어가지고 3복성으로 치고 나간다면 더 좋은 배경도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상당히 한번 거의 뭐 적중권에서 재밌는 최대 압축된 막군으로 한번 승부를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는 신승훈의 추천 경주 오전장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6경주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이제 6경주는 일단 그 3번의 동반의 대항을 필두로 이 14번의 질풍당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동반의 대항은 지난번 휴양하고 나와가지고인데 굉장히 무식하게 팔리더라고요. 걸음의 여력도 사실 많았죠. 팔리만 했어요. 딱 벽을 떠놓고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편도도 상당히 좀 약했던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뭐 동반의 대왕은 그런 면에서는 대련은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이 질풍당당 같은 경우는 뭐 연투를 해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승군전은 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은 또 안말레이스라는 또 편성에 또 좀 그 약한 편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질풍당당은 좀 위험하지 않나 싶고, 제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9번마 실버 그레이켓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서 뭐 무너지긴 했고 이번 경기는 뭐 선행을 장담도 못해요. 빠른 마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따라가는 조건이라는 전제하에서 1200이라면 실버 그레이켓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어차피 1,400은 거리가 짧아서 선행을 얼마나 편하게 가냐 이게 문제인데 1,200이라면 선의권에서도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버 크리켓이 보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했더니 뭐 94가 댓글로 8일 텐데 일단은 14번에 질풍당당한 1차적인 좀 고비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3번에 동반의 대왕이라는 좀 강마하고 편성이 되었고 또 2착 내지는 3착을 또 다른 말들과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개 조건에서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번 경주도 승군전이라는 그런 부담도 안고 그런 싸우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변수를 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번의 쌤미풍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제 박용께서 언급이 되었던 9번의 실버 크레이크 이런 쪽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7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맞이하는 박남규 위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국산 5권의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9번 호루라기 중심으로 10번의 스페이스타 내지는 이제 6번의 뭐 갈코비 이런 말들에게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편성이 그렇게 세보진 않았네요. 그렇죠. 뭐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은 에이스고 호루라기는 뭐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밖에 이제 팔리고 있는 뭐 갈코비나 스페이스타가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따라서 뭐 경주 편성도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조금 최근에 조금 사연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경주 조건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정말 모처럼의 기회가 왔는데 최근에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뭐 인기 대선은 정말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그 마필을 저는 뭐 무조건 딱 출마표 뜨는 순간에 느낌이 왔기 때문에 뭐 배당 여부를 떠나서 그 마필을 과감하게 축으로 놓고 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편승이 세지 않기 때문에 인기말들도 일단은 불안감이 있고 그 흑점을 노리고 들어간다면 의외의 결과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점을 노리고 가는 박남규 추천입니다.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8경주는 혼합 4분의 1,400으로 이루어지는 핸디캡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 이제 8경주는 뭐 일단 액면 배당판은 3마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번의 자이언트 홀드, 또 8번의 황금세상, 9번의 진명지왕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1번, 8번, 9번 뭐 이렇게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절대적인 강만은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변수가 좀 있는 데 있고 그 변수의 중심에는 저는 12번과 빅5 이 빅5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워낙에 주행하면서 때 워낙에 좋은 걸음을 보여줘서 데뷔전에서 정말 뭐 압도적으로 팔렸던 그런 마필입니다만 역시 힘이 이렇게 차는 단점 때문에 좀 불안 요소를 제가 데뷔전 때도 말씀드렸던 마필이고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좀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죠. 따라서 뭐 이번 경주는 컨디션도 좋고 1,400이라는 점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일단 12번 빅5가 이제는 뭐 능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8번의 황금세상, 1번의 자이언트 홀드, 9번의 진명지왕은 지난번에도 실망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게 또 안 갔다고 보기에는 페로비치가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좀 그림이 안 나오는 그런 말 같고요. 그렇다면 인기마 중에서는 1번의 자이언트 홀드 그리고 8번의 황금세상 두 마리가 눈길을 끄는데 그 두 마리의 한번 위협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제 개인적으로도 12번의 빅파이프 데뷔전 때부터 외곽 돌면서 좀 힘을 좀 안배를 했던 좀 탐색적인 경기를 증했던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 이것도 뭐 조금씩 이제 실제 세 번째 라운드라면 힘이 좀 더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경주 거리가 1,400이라는 것도 유리하고 그런 점에 숨어있는 복병 뭐 10번, 12번 중심으로 이제 복병세가 팔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2번의 빅5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구경주 혼합 2군의 1300 핸디캡으로 증기됩니다. 야, 이게 또 1300이라는 것이 2군 1300이거든요. 경주 거리가 좀 줄어드는 말들이 많아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액면은 5번 슈퍼가디언, 6번의 쾌속질풍, 또 7번의 센스카이 중심으로 팔리는데 공교롭게도 7번, 6번, 5번에 셋 다 인기 막권이고 셋 다 선행 가능한 말들인데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싶은데요. 그렇죠. 뭐 세마필 중에서 어차피 선행 가는 건 한 마리일 수밖에 없고 또 초반에 힘을 쓰고 가야 돼요. 누가 가든 간에 선행을 갈기 위해서는 힘을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마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추임마에게도 분명 기회가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 저는 보병은 2번만 라데이천과 3번만 아르고에스
에셋이라고 봅니다. 이 라떼이청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추입력은 정말 일품인 그런 마필이죠. 단거리 추입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고 이 상반 아르고 에셋도 최근에 뭐 1700에서 부진합니다만 거리가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적정 거리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역시 1300에서의 추입도 아르고 에셋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아르고 에셋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백팔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잡는 게 밀리다 보니 그렇지만 경쟁력은 뭐 충분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1번에 라우누사도 될 것 같습니다. 라우누사도 가능하죠. 1300이면. 예. 지금 7번에 센스카이가 인기 1위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단거리에서 센스카이를 이긴 마필이 또 라운더사예요. 네. 근데 직전에는 TJ키 타일랜드 자키 클럽 이게 지금 1800에 나와가지고 고전했습니다만 단거리 레이스는 더 낫겠죠. 가능하죠. 아무래도 뭐 혈통 피크 센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팔리는 거는 5, 6, 7 세 마리 인기로 팔리는데 그 대항 세력도 세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안쪽에 세 마리가 의외로 선전해 준다면은 정말 이 게임은 의외로 좀 짭짤하게 배당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복병마 3마리 1번, 2번, 3번 안쪽에 3마리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자, 10경주 혼합 1군에 1400으로 치러지는 신승훈이 오늘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 10경주는 또 1군은 또 1400이라는 그렇죠. 재미가 있는 게임인데 이거는 뭐 한방도 가능한 게임이고 삼복성 터치도 가능하고 한데 일단 뭐 공백을 하고 나온 말들도 많고요. 그런 말들 중에서 또 능력이 되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만만한 게임 아닌 것 같아요. 자, 액면 배당은 11번에 천망을 중심으로 3번에 구만색이 좀 잡혀 있고요. 나머지 뭐 6번에 미래 영웅, 또 9번에 강해 이런 말들인데 자, 들어보시나요? 일단 뭐 11번 천망은 1400에서는 뭐 빼긴 좀 어려운 마필이에요. 뭐 편성도 이렇게 1군 치고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천망은 대란은 가야 되는 마필이고 구만석도 1400이라면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길인데 대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6번만 미래영웅이 지난번에 1200에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의 컨디션 회복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기본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뭐 6번, 11번 땡땡 굳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미래영웅이 조금 불안하고 보병이 있다면 전 7번만 3정 불패의 보병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의외로 기술적인 선행이 가능해요. 물론 8번 젠터널에도 굉장히 발이 빠른 마필이긴 한데 공병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린다면 의외로 3정 불패가 너무나 쉽게 선행가는 순간에는 1400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버티면서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일본의 페르시아 왕자도 원래는 선행가닥이었습니다만 좀 주행 선수 바꾼 것 같죠? 네. 그러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지기는. 그렇죠. 이게 또 뭐 워낙 발이 상태가 안 좋고 막 기복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기랑 또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현장에서 상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했을 때는 뭐 이게 의외로 만만한 게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러나 뭐 한 방에 메리트는 두고 갈 수 있는 경주 같습니다. 일단은 11번의 천망은 자 빼려고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1,400을 것 같아요. 1,400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좀 관심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말 중에서 복승식은 주력 한방, 삼복승도 가능해요. 여기 지금 휴양마 중에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섞어서 딱 한다면 의외로 재미있는 승부가 되기 때문에 자, 신승훈의 1군 승부입니다. 10경주 혼합 1군 레이스 한번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오늘의 세 번째 나오는 그 박위원의 추천 혼합 2군화 1800 핸디캡인데요. 이번 경주는 6번에 신규 강도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요. 6번 중심으로 이제 이번에 구름이의 나베 쪽 인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럼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조마필 모두 나름대로의 약점은 가지고 있어요. 액면은 뭐 조마필이 가장 그럴싸합니다만 구름의 나비라는 마필도 일단 승부자는 부담을 안고 있죠. 편성이 좀 세졌다는 거. 일단 뭐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은 물론 없는 마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입장을 했지만 그게 끝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 기본 마필은 강철 화살과 목 차이를 보였다. 그것도 선행을 가서 좀 불안 요소가 있고 신규 강자는 기본적으로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1800에서는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게 다고 물론 편성으로 보면 뭐 최근에 뛰었던 정도면 역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기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부담 중량 문제도 있고 뭐 감량이 됐긴 했지만 따라서 이게 2번 6번으로 쉽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보병은 정말 딱 한도가 있습니다. 컨디션의 변화가 온
그런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오히려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하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규 강조도 이 지난 뭐 8월 29일이라는 이제 또 특기 잡기 클럽이죠. 특별 기준에 따라서 좀 컸다 치고 7월 26일 레이스에서도 안쪽을 최적 전개를 했거든요. 네. 또 오늘이 못 따더라고요 이게. 거리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발벽에서는 조금 기복이 좀 있다고 봐야죠. 더 보여줄 건 없다고 봅니다. 1800까지가 아니고 싶어요. 간당간당한 게. 그것도 이제 약간 편성이나 레이스가 잘 풀린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인기마보다는 좀 숨어있는 말 중에서 괜찮을 만 한 마리가 이번 경주 또 승부 의지에 더 칼날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간다면 좀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박남기 위원의 추천 기대되시면서 자 12경주 국산 상무야 1700 경주로 치러지고 신승훈이의 또 후반 마지막 승부로 일단은 정해봤습니다. 자, 이 액면적으로 이번 경주가 그 11번의 베스트 가이를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10번의 뭐 태양왕이라든지 내지는 뭐 4번의 빛의 바다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거든요. 자, 박영 교수인데 이번 경주가 역시 1700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좀 많은 레이스예요. 뭐 대기로 팔리거는 태양왕이나 베스트 가이가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이렇게 뭐 활발한 게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베스트가이는 7월 26일 날도 인기 1위를 이루겠던 그런 마필이지만 1700에서 역시 한기를 드러냈던 그런 마필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도 좀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따라서 편성으로 보면 10번, 11번이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17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뭐 10번, 11번 다 부러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데 있어요. 따라서 일단 12번 태난천지가 지난번에 기복을 보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1700이라면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 일본 뭐 금강이란 마필도 뭐 5천원 조경항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뭐 뚝심의 박태륜 기수라면 역시 거리적인 문제가 없는 금강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팬 여러분들께서는 11월 베스트 가이는 뭐 지난번 경기는 복귀하실 필요가 없어요. 직전 그 8월 22일 날 1000m 레이스였죠. 8월 22일 11 경주는 뭐 워낙에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7월 26일 경기만 복귀하시면 돼요. 7월 26일 날 과연 이게 전개가 안 좋았는가? 네. 아니면 뭐 어떤 경로를 안 좋았는가? 보는 게 전개는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체력이었죠. 그런데 스페셜 스타의 오마신 이 3착은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3마신이에요. 그것도 포화주로 했었거든요. 거리가 좀 짧은 마필은 포화주로 해서는 조금 더 나온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이라면 역시 1700은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또 이 10번 태양광도 이 선행을 나가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한데 또 9번의 천년의 기쁨도 보증이 줄어든 조건에서 선행권 승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번도 지금 전개가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리도 또 이 마필도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인기맛 둘 다 불안하기 때문에 복대버 맞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대버 꽂히는 순간은 기본적인 중배당은 상당한 승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노력하신다면 아마 신승훈이의 승부로 한번 멋있게 한번 장식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면서 자 13경주 혼합상군에 17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이 8번의 휴즈로드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올 것 같아요. 8번 중심으로 11번의 체이싱 달러즈가 인기권이면서 1번의 슈퍼길러 이런 말들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난타전입니다. 결코 쉬운 그런 만만한 레이스가 아니에요. 일단 휴즈로드라는 마필이 지금 뭐 데뷔 이후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늦발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날라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17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죠. 따라서 뭐 늦발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700에서는 수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경주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휴즈로드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리해졌기 때문에 휴즈로드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러져도 할 말이 없고 체이싱 달러져도 부담 중량이 지금 5kg나 늘어난 조건이라면 장담 못합니다. 지난번에는 물론 뭐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그 전에 보면 열심히 타고서도 그 걸음이었던 마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안쪽에 1번 슈퍼길럽이 어쨌든 간에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맞이한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체이싱 달러즈의 뭐 선행을 못 가는 조건에서 1마신이라면 선행을 가는 조건의 1마신이라면 뭐 체이싱 달러즈는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죠. 따라서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1번 슈퍼길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이 1번의 슈퍼길럽은 뭐 지금 7번의 모델라인 같이 선행 경합인데 이거는 뭐 근데 슈퍼길럽 선행 안 나가도 되더라고요. 안 나가도 되고 또 있죠. 따라가도 되고. 예, 1700이 1번 게이트니까 아마 갈 것 같아요. 문제는 휴즈로드가 이게 좀 악벽이 좀 있는 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그 7월 5일날 그 주행 악벽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주행 검사 제동을 받고
지난번에도 수입은 되어 주었는데 일단은 1,700은 한 번은 좀 검증될 필요가 같습니다. 거리는 또 중거리 말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구보의 강철 화살도 지난번 최적 전개 입상했는데 이만은 뭐 이번 경주에서도 지금 56.5를 달고 또 부담이 좀 문제가 되겠고 실력도 문제고 하여튼 뭐 조건은 일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겠네요. 일본의 10경을 중심으로 일단은 부처를 한번 찾아보는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자, 14경주 국산 사고는 14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이번에 노던 호재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이번 중심으로 4번에 라운 에스프리, 5번에 파워 앤 스피드. 복도로 6번 행운성과 8번에 엄지손가락도 거론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복동보다는 인기만 게임 같은데요. 그렇죠. 뭐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이건 뭐 오늘 유일하게 좀 저배당 흐름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번 노던 호재는 배당 중량이 4.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편안한 산행이기 때문에 뭐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가고요. 결국 라운 에스프리와 파워 앤 스피드의 후착 싸움이라 보는데 뭐 파워 앤 스피드가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1,400이라는 경주거리 또 로던 호재가 선을 가면 선을권에 바로 붙을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이제 4번만 라운 에스프리라는 마필도 물론 뭐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라운 에스프리는 역시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굉장히 버거운 마필이에요.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뭐 파워 앤 스피드와의 선의권의 후착 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2번, 5번의 동반 입상이 유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네요. 2번 어차피 선행은 나갈 찬스고 바로 그 뒤를 붙는 것이 파워 앤 스피드고 나머지 따라오는 말 중에서 4번에 라운 에스프리가 취입을 해주냐 마느냐. 그런데 취입하기에는 조금 1,400에 대한 문제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해서 뭐 어쨌든 그 점은 뭐 뛰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맥락이고 나머지 뭐 6번의 행운승이라든지 8번 엄지손가락은 좀 사이즈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죠. 이번 인기마 접전구도 2번, 5번, 4번 순으로 딱 3마리 안에서 2번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 마지막 14경주 했지 않으면 살펴드렸고요. 자, 잠시 후 신승훈의 또 제주경마 단독 진행 청취를 부탁드리면서 또 서울 16경마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9일 토요 경마 제주교차 레이스 신승훈의 단독 방송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경마가 14개 편성이 되어 주었고 또 제주교차는 3개 경주로 뭐 적당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뭐 제가 그 토요 경마 서울 경마 본유상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난주 또 제주 경마도 또 좋은 결과로 팬 여러분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더 기대가 좀 큰데 이번 주 편성은 좀 뭐랄까요, 좀 서비스 게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레이스 편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뭐 덥석 물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 경마 그 배당판의 분위기입니다. 배당판 분위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그 점까지 좀 연구를 고려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승부에 임하시는 게 좋다는 거 제가 미리 언급을 한번 드릴 거고요. 뭐 바로 그럼 들어갈게요. 오늘은 제주 뭐 3경주, 4경주, 5경주 다 붙어볼만 합니다. 다 셋 다 승부를 한번 가져가 있고. 자, 이번 경주 액면적으로는 제주 첫 번째 경기죠. 3경주는 제주마 2세 이상말 레이스로 편성됐는데 이번에 이제 황륜전설 중심으로 6번의 푸른 기상 이 인기권이고 나머지 뭐 5번의 화이팅이라든지 뭐 7번의 음풍농을 8번의 파트너 이런 말들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황륜전설이 지금 선행 나가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들이 좀 견제가 안 돼요. 이게 지난번 경기 입상권에 멀어졌던 것이 6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빼앗기면서 레이스가 완전히 엉켜버리면서 못 들어갔는데 이번 레이스에서는 뭐 아주 편안한 독등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안 가면 모를까 인기도를 인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선행 나가는 조건에서 누가 이제 버티겠느냐인데 주로 보시면 이제 8월 9월 5일죠. 9월 5일날 뛰었던 상대말들이 많이 있어요. 6번에 뭐 푸른 기상이라든지 또는 뭐 7번에 음풍농을 8번에 파트너 뭐 이런 마필들 중에 누가 더 세냐인데 7번의 음풍농을은 앞으로도 좀 큰 그름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가 너무 잘 탔거든요. 근데 좀 그름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변수가 된다면 이제 6번의 푸른 기상이라든지 푸른 기상은 지난번에 그 인어공주라는 워낙에 강마를 만나가지고 대마신차 이착입니다만 다른 말들과는 끝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7번의 음풍농을, 뭐 8번의 파트너, 내지는 또 10번의 열혈 강국 이런 말들이 보는데 열혈 강국이 재밌죠. 지난번 경주 전개 패턴을 본다면은 이 10번 열혈 강국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인데도 마지막 순간에는 뭐 파트너, 음풍농을 철회신 다 이겼거든요. 10번의 열혈 강국이 상당히 그러면 많이 좋다. 그리고 7번보다는 8번의 파트너를 왜 받았냐면 이게 종반에 날라오는 탄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2번 황룡 전술 중심으로 뭐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된 베이스는 6분이 되겠습니다만 8번의 파트너하고 10번의 열혈 강국도 때에 따라서는 복성, 때에 따라서는 삼복성으로도 상당히 연결 배팅이 가능하다. 요 딱 네 마리 안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선택이 필요한 경기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자, 토요 제주 4경주는 제주마 4세 이상만 레이스로 편성되어 있고 이번 경주 크게 뭐 어려운 게임은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마필이죠. 9번의 제일왕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그 2번의 특등대부라든지 4번의 도청관, 5번의 불빛축제, 6번의 극찬사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좀 전개사항에 아쉬움을 줬던 마필은 6번의 극찬사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제일왕초가 다시 한번 조시가 났네요. 8월 22일 날 특별 경주에서 그때 그림이 상당히 많이 좋았었거든요. 바로 일반 경주에서 외곽을 탁 지금 쌓아 바르면서도 중반에 2착이 아니라 대가리를 쳤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주 전개 구도는 이번에 특등 대부역이 굉장히 좋은 전개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기대가 좀 쏠리고 있고 4번, 5번, 6번 중에서는 저는 단연히 6번의 극찬사다. 극찬사도 지난번 경주에서는 의외로 전개를 잘 못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그림이 죽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아마 정명열 기수가 자리만 잡아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있고 복병은 3번의 그 아랑조와도 보셔야 되는데 4번, 5번 이런 말들보다 오히려 3번이 적중과 배당면에서는 더 유리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경기 인정하시면 안 돼요. 아랑조아가 지난번에 그 황해명산 원단봉 레이스에서 한 20마신 뒤지는 꼴찌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는 짱우성이가 정말 말 지랄같이 탔어요. 진짜 지랄같이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좀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타는 게 아니죠. 초장부터 선행권 비비고 밀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지난번 전 앞으로 이발 아랑과는 뭐 다른 기수는 태워도 짱우성이는 태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기사라도 제가 마주라면은 정말 조기사한테 신신 당부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이말에 대해서는 짱우성에 태우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뭐 주전 기수인 김경훈이죠. 이 말은 역시 뭐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김경훈이가 타야 됩니다. 그 측면에서는 3번의 아랑조아 그리고 6번의 극찬사가 좀 더 4번, 5번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승부 나올 것이다. 여간에서 일단은 선택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제주 5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레이스. 오늘의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 한데 이게 지금 핸디 조절이 참 인기마에 유리하게 됐어요. 제가 뭐 제주 경마 풀어가면서 핸디의 중요성, 특히 가장 많이 좀 그런 데 했던 말 중 하나 진치죠. 진치는 한계 부담 중량을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따라 가지고 경주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압축된 막건으로 많이 헤쳐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경기 핸디가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이거는 인기마에 유리해요. 지금 변인불발이 뭐 1400에서 제일 유리한 말이죠. 그런데 부담도 지난번 65에서 1.5가 빼졌거든요. 뭐 단독 선행 아니겠습니까 이거? 1400 단독승은 제주 경마의 1400 단독선행은 진짜 엄청난 메리트죠. 그리고 이제 9번의 비법도 한계 부담 중량이 62, 63 정도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종시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는 또
부종을 쭉 빼가지고 60kg의 비법이라면 이거는 뭐 김용석 기수가 장난치지 않는 이상은 가장 유리한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 뭐더러 할 말은 없는데 나머지 변수가 있어요. 근데 1번의 추정불허라든지 지금 팔리는 거는 8번의 와신 상담이 많이 좀 팔리고 있는데 와신 상담은 지난번에 좀 무리를 했습니다. 최근 세 차례 레이스에서 3연속 2착을 거둬지는 것은 뭐 좋은 모습입니다만 세 번 모두 다 여유 있는 발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와신 상담은 크게 세게 안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뭐 그 말보다는 안쪽에서 증기 풀어나가는 1번의 추정불허도 지난번에는 기본근 기수가 4코너를 하면서 약간 오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5번의 군항의 별 종반 끝걸음은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4번의 전설마을이 진짜 경주 전개를 본다면은 이번 경주 승부 타이밍이죠. 안쪽에서 정말 최적 전개가 나온다면은 이런 말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복승을 때리느냐 아니면 지금 복승 배당이 너무 형편없다면 3복으로 나가느냐 그 선택이 아마 당일에 승부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기마가 유리한 핸디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억지로 인기마를 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배당을 고려를 해야 되고 배당의 메리트가 복승으로 가야 되느냐 3복승을 간다면 어떤 메리트가 되느냐 만약에 8번이 인기 서열 3인데 8번을 빼고 3복 들어간다면 복승보다는 낫지는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쪽에 삼복승에 주로 실어가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자연스럽게 추리 전개가 나와줘야 되고 그랬을 때 충분히 또 적중간 배당이라는 메리트 충분히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3, 4, 5경주 제가 충분히 해설해드렸고요. 당일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마필 상태와 또 현장 배당판 체크만 딱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주 또 멋진 승부 연출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제주 토요경마 정리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